폼페이는 약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고대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유적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만 인근 해발 2200m 높이의 베수비오 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이 화산은 서기 79년에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황폐화시킨 엄청난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폼페이는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과학적 관심의 대상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이 도시에서 발견된 것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번호 1. 고대 도시 폼페이를 초토화시킨 베수비오 산의 엄청난 폭발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서기 79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폭발은 훨씬 나중에 아마도 같은 해 10월이나 11월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발견은 도시 개조 작업 중에 발견된 비문으로 이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목탄으로 쓰여진 비문에는 사건 날짜가 서기 79년 10월 17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폭발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일어났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개조를 위해 준비된 흰색 벽에서 발견된 비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어 매우 정확한 현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재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문화와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도시 폐허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번, 폼페이의 급속한 멸망.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및 화산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폼페이 비극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폭발로 인해 폼페이인들이 단 15분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가 매우 짧은 시간에 파괴되었다고 항상 믿어왔으며 이는 피난처를 찾고 생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유해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3번. 석고의 충격적인 세부사항. 석고 인상은 폼페이인들이 사망 당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벽에 기대어 얼어붙어 있었고 분명히 그들의 운명을 체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건물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어갔고 일부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얼굴에 공포와 패닉이 가득했습니다. 번호 4. 멸망의 정확한 시간. 그러나 폼페이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데 걸린 정확한 시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폼페이에서 발견된 베수비오의 화쇄류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화쇄류는 종종 눈사태와 비교되지만 눈이 아니라 불타는 잔해에 비유됩니다. 번호 5. 재모델링. 그들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화산의 경사면을 내려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베수비오에서 폼페이까지의 거리와 치명적인 화산 혼합 속도를 고려했습니다. 재난 모델링에 따르면 화쇄류 흐름은 몇 분 안에 폼페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는 이산화탄소, 염화물, 뜨거운 재입자, 화산 유리로 구성된 검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번호 6. 치명적인 구름의 영향. 이 구름 내부의 온도는 100디그리 셀시어스를 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이상 탈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구름의 독성가스, 화산재, 화산 입자 및 고온으로 인해 15분 만에 약 2,000명의 폼페이인이 사망했습니다. 번호 7. 폼페이의 머리 없는 해골. 폼페이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섬뜩한 발견 중 하나는 목이 잘린 해골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는 근처에 바위가 있는 두꺼운 화산암층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비극이 일어나는 동안 거대한 돌이 그 남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암석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두개골의 잔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진 돌의 무게는 250kg이 넘었다.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 남자의 목이 잘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흉곽 윗부분도 부서졌습니다. 유해를 조사한 결과 경골 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자들은 폭발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도망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남자가 피난처를 찾았던 건물 입구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돌이 그 남자 위로 무너졌습니다. 숫자 8. 밝혀진 비극. 폼페이 발굴은 200년 이상 진행되어 왔으며 고고학자들은 도시의 고대 주민들의 삶에 있었던 일화를 드러내는 새로운 발견물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비극적인 이야기. 사망자 중에는 임산부와 동전, 보석 등도 포함됐다. 그것의 크고 둥근 배는 석고 모형에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 여성은 임신 36주였으며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아기는 이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번호 9. 두 남자의 영원한 포옹. 20세기 초 폼페이 발굴 과정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의 유해가 발견됐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들이 한 쌍의 연인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그들이 낭만적인 커플이 아니라 두 명의 여성, 아마도 자매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DNA 연구 덕분에 유해는 두 남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본질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매우 흔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낭만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좋은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10. 폼페이의 마구간. 2018년 고대 도시 폼페이 발굴 과정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빌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나무 구유와 잘 보존된 말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화산암 마구간을 완전히 청소한 후 그들은 말 두 마리의 유해와 나무 및 청동 요소로 장식된 마구 및 안장 조각을 더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잘 보존된 말의 완전한 석고 사본을 얻었고 이 말은 현대 말에 비해 작은 크기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순수한 품종에 속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번호 11. 폼페이에서 개의 유기. 고대부터 개는 충성스러운 조수이자 용감한 수호자로서 인간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의 주인은 그러한 감정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예는 1874년 폼페이에서 발견된 개의 석고 모형입니다. 이 개는 폼페이의 부유한 주민인 마르쿠스 비니우스 프리무스, 마어커스 바이니어스 프라이머스의 소유였습니다. 프리무스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집 안뜰에 묶여있던 충성스러운 동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투를 벌이는 개의 가슴 아픈 처지를 이번 캐스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무스는 그를 운명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번호 12. 폼페이의 서모폴리움. 고고학자들은 폼페이에서 약 2000년 전에 주민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던 테르모폴리움으로 알려진 놀라운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예전 패스트 레스토랑은 말을 탄 바다요정, 포도주가 담긴 그릇, 새와 동물의 이미지로 장식되었습니다. 테르모폴리움은 고대 폼페이의 음식 관습과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닭고기, 오리 요리, 물론 좋은 와인을 점토 용기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카운터 아래에는 오리뼈, 돼지뼈, 염소뼈, 생선 비늘 등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됐다. 와인 암포라도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지 노동자와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한 남자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재난 중에 사망했습니다. 번호 13. 폼페이 빵집.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빵은 폼페이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약 40개의 빵집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큰 빵집에는 분쇄기, 반죽 믹서, 하루에 최대 2,000개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오븐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빵집을 조사한 결과 오븐에서 탄 빵 80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고대 로마의 구운 식품이 어땠는지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직경이 약 25cm이고 무게가 580g인 이 둥근 빵에는 종종 과일, 견과류 및 씨앗이 맨 위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대 도시 폼페이 유적지는 44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야외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 명소 중 하나는 도망자의 정원디입니다. 분화가 시작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폼페이를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도시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검은 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폼페이를 뒤덮자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 사람들의 유해는 고고학자 JPA 포렐리가 이끄는 발굴 작업 중에 19세기에 발견되었습니다. 번호 14. 바티칸의 신성한 성벽 깊숙한 곳. 금지된 지식으로 가득 찬 기록 보관소부터 예수의 사망 증명서까지 바티칸 중심부에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가장 소름 끼치는 것들 중 15가지를 찾아내는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번호 1. 바티칸 묘지. 공동묘지는 바티칸에 있으며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성당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죽은 자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묘지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면에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 매혹적인 프레스코화, 수백 년의 역사가 가득한 건축물인 세계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아래 5층은 로마 제국 건국 당시의 폐허입니다. 성 베드로 제단은 모든 역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제단은 2000년 된 뼈 위에 쌓여 있고 그 아래에는 시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실리카 밑에 묻힌 시신 중 상당수는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묘지는 서기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교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세기에 또 다른 매장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이교도들이 천천히 천주교로 개종하던 시대의 무덤인 이교와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습니다. 이 두 수준만으로도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476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집권했던 기간의 약 90%를 나타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언덕이 유명한 곳이지만 오랫동안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2번. 먼저 교황 요한 바오로의 죽음. 1978년 9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황청에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이뤄졌다. 이때 특이한 점은 그의 예상치 못한 사망 정황에 대해 상반된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다. 분명히 사망 진단서에는 변칙사항이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교황 중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음모론은 많고 그중 어떤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티칸 은행과 그 책임자에 관한 설이 있다. 특히 바티칸은 부패가 심해 교황 요한 바오로가 먼저 망치를 무너뜨릴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재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패는 실제이며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바티칸 종교사업연구소의 소장이 부패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어 싱커스 주교였으며 1982년에 벤코 엠브로지에노의 붕괴에 연루되어 약 35억 달러를 잃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교의 공범자 중 한 명이 이탈리아 불법 프리메이슨 노치의 일원이었던 로버토 켈비,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패가 공개되기 불과 몇 주 전인 1982년 런던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은 자해로 판명됐으나 이에 대한 음모론도 많다. 여기서 교훈은 교황의 죽음을 외부 각도에서 보면 실제로 교황이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살해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스캔들은 숨기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3번. 바티칸 오벨리스크.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광장 한가운데에는 바티칸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고대 기념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지만 IT 사진을 본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의 거대한 이집트 오벨리스크처럼 보이는 광장 중앙에 있는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기념물은 수천 년 된 것이며 실제로 이집트의 것입니다. 오벨리스크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로마 황제 중 한 명인 칼리굴라의 잔인한 통치 기간 동안 이집트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도난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벨리스크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불길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집트에서 로마로 오벨리스크를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배를 만든 후 이 배는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둥은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갈루스와 네로의 서커스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같은 구조물의 기초로 끌고 가서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서커스가 버려진 후 바티칸 언덕은 묘지가 되었고 중세 시대에도 오벨리스크는 그 밑바닥 주변에 기독교인의 피가 묻어있는 채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념물이 마침내 원래 위치로 옮겨져 광장 중앙에 배치된 것은 1586년이었습니다. 번호 4. 노스트라다무스의 잃어버린 예측. 노스트라다무스의 잃어버린 예언. 이상한 16세기 프랑스 예언자는 비밀스러운 절구와 예언적 시로 역사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수세기 동안 조사, 해석,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잃어버린 노스트라다무스 사본이 바티칸에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충격적이고 자세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더 명백하고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바티칸은 공식적으로 이 원고의 소유를 확인한 적이 없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세기의 10세기 추기경의 일기에서 비밀 문서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기에는 성견자의 금주된 절을 읽는 추기경의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는 20세기 초 교회 탈영병에게서 나타났는데 그는 바티칸에 숨겨진 금지된 도서관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이단적인 문헌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잃어버린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주석이 달렸고 선택된 소수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예언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견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능력으로 인해 그러한 예측을 자물쇠와 열쇠로 유지하여 교회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번호 흑마법서, 흑마술의 고서, 그리마어 오브 블랙 매직는 말 그대로 1421년부터 1521년까지의 고대 흑마술 책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판이 언제 출판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역사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오원 데이비스
는 초판이 나온 것은 1702년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 책이 일종의 사기로 19세기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레이트 그리마어라고도 알려진 흑마법 마법서가 기껏해야 모호하다는 것뿐입니다. 서문인 이 책은 아마도 안토니오 베니테스 안나 데 라비노, 앤토니오 버니테즈 에너 더 러비노, 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며 그 정보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의 원본 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흑마법 주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열쇠나 레드 드래곤의 변형입니다. 그렇다면 흑마법서는 바티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원본은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전 세계 관련 종교 문헌이 거의 모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루시퍼를 소환하고 악마와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번호 6. 예수의 사망 증명서, 토리노의 수혜, 슈라웃 오브 토런 는 필름 두루마리의 네거티브 필름처럼 예수님의 얼굴의 각인을 보여주는 작은 린넨천 조각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수희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몸을 감싸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희에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수희는 1354년에 처음 언급되었으며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종교 유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578년부터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대성당의 왕실 예배당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의 테스트에서 이 작품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약 1200년이 지난 중세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 연구원인 바바라 프랄레는 수희에서 글을 쓴 흔적이 발견돼 일종의 사망진단서와 같다고 주장했다. 바바라에 따르면 수희에서 발견된 단어 조각은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미 수희는 나사렛 예수에게 씌워졌습니다. 과 같은 내용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바티칸에서 일하는 누군가로부터 직접 나온 것입니다. 번호 7. 교황의 탈출 터널, 페세토 디 보어고는 바티칸 시국의 다른 고대 석조 요새와 비슷합니다. 도시에서 교황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산탄젤로 성까지 792m를 여행하세요. 서기 850년부터 교황 니콜라스 3세의 명령으로 건축되었으나 약 650년 후인 1492년 교황 알렉산더 6세 통치 기간에 완공되었습니다. 1527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반란군을 피해 탈출해야 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황제의 군대 2000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인연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파세토, 페세토는 개조되어 매년 여름 제한된 시간 동안 방문객에게 개방되었습니다.